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네오텍 본사 48층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CEO 집무실에서 서유진은 손끝으로 태블릿을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명의 제보 메일이 떠 있었죠. 네오텍 내부에서 당신의 네오마인드 AI 기술이 직원 감시와 차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직접 경험해 보세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AI 기술이었습니다. 인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었는데 누군가 오용하고 있다니요. 말도 안 돼. 유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넓은 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0살의 그녀는 이미 글로벌 AI 업계의 스타였죠. 서진우 네오텍 창업자의 외동딸이자 MIT에서 AI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식 조사를 의뢰해야 할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결심이 서자 행동은 빨랐습니다. 유진은 책상으로 돌아와 사내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눈에 띄었죠. 지원서 작성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름란에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김미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방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 작은 IT 회사에서의 2년 경력, 평범하지만 능력은 있는 개발자 프로필이었죠. 유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제 준비 작업만 남았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버지 서진우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아버지는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아빠, 잠시 해외 출장을 다녀올게요. 새로운 AI 연구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려고요. 서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얼마나 걸릴 것 같니? 3개월 정도요. 걱정 마세요. 원격으로 프로젝트 관리는 계속할게요. 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늘 신뢰했으니까요. 항상 응원한다. 다녀와서 좋은 아이디어 가져오렴. 유진의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사내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도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유진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일주일 후 강남의 한 원룸.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명품 옷장은 모두 정리되고 대신 평범한 회사원 차림새로 변신했죠. 컬러 렌즈로 눈 색깔을 바꾸고 짧게 커트한 머리에 안경까지 썼습니다. 거울 속 낯선 여성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김미래 씨. 첫 출근 날 유진은 네오텍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수십 번 VIP 출입구로 들어왔던 그곳을 이제는 일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선 것이죠. 김미래 씨죠? 개발팀 3팀에 배정되셨네요. 인사팀 직원이 건넨 출입카드를 받으며 유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로 시작된 겁니다. 그녀의 비밀 잠입 작전이 개발팀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AI 전문가 서유진이 아니라 신입 개발자 김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네오텍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로 분주한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김미래 씨?
개발팀 3팀에 온 신입이죠? 난 강태훈 부장이에요. 우리 팀을 맡고 있지. 강 부장의 눈빛에 은근한 평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김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또 여자 개발자네. 요즘 유행인가? 강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단 따라와요. 자리부터 안내해 줄게. 순간 유진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는 이곳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보 메일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녀는 조용히 강 부장을 따라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어. 내 기술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 쓰이도록 두지 않을 거야. 김미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유진의 첫 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개발팀 3팀의 말단 직원으로서 그녀는 어깨너머로 회사의 실상을 지켜볼 수 있었죠. 협소한 커비클한 유진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일째 단순 코드 정리 작업만 맡겨진 상태였죠. 그녀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의 일부분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코드를 정리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미래 씨, 커피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옆자리에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무슨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아, 그리고 회의실 좀 정리해 줄래요? 10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개발자가 커피를 타고 회의실을 정리한다고요? 유진은 의아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타러 가는 길에 우연히 들은 대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자 개발자들은 역시 디테일에 강해서 자잘한 버그 잡는 데는 좋지. 근데 큰 그림은 못 그려. 강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남자 개발자들과 나누는 대화였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코드 정리나 테스트 같은 건 여자 개발자들에게 맡기고 핵심 알고리즘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 밤낮으로 연구해 개발한 네오마인드 알고리즘의 창시자가 바로 자신인데 말이죠. 그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를 타서 돌아오는 길 사무실 한쪽에 모여 이야기하는 여성 개발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윤 선임이 또 퇴사했대. 3개월 만에. 에이 또? 작년부터 여자 개발자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거야? 몰라. 강 부장이 여자들한테 얼마나 까다로운데. 특히 능력 있는 여자는 더 견제하잖아.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보 메일의 내용과 일치했죠.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들은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했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개발 서버에 접속하던 중 유진은 익숙하지 않은 코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네오마인드의 핵심 알고리즘이 변형되어 있었죠. 그것도 직원들의 키보드 입력, 화면 활동, 심지어 내부 메신저 대화까지 수집하도록요. 이건 감시 시스템이잖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변질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뭐 하고 있어요? 강 부장이었습니다. 유진은 화들짝 놀라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아, 코드 구조를 이해하려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신입이 그런 걸 볼 필요 없어요. 맡은 일만 하세요. 그는 유진의 모니터를 잠시 살펴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녁 늦게까지 일한 후
유진은 서버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학력, 출신 지역, 나이, 성별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업무 배정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 시스템이야. 유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복사해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소에 옮겼습니다. 그때 프린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거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로그아웃하고 자신의 작업을 정리했죠. 모서리를 돌아 나타난 사람은 인사팀 박 과장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요? 네. 맡은 일을 마무리하느라요. 박 과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박 과장은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도움의 손길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 내 차별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어. 반드시 바로잡겠어. 출근 2주차 월요일 유진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오늘 점심 빌딩 뒤 카페에서 만납시다. 마이너스 인사팀 박 과장의 쪽지였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살피며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 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미래 씨, 오늘 팀 회의 있어요. 자료 좀 준비해 줄래요? 김 과장의 요청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내심 짜증이 밀려왔죠. 또다시 단순 작업만 맡기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구조가 점점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유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빌딩 뒤편의 작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박지연 과장이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김미래 씨. 박 과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나요? 박 과장은 주변을 살핀 후 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당신이 서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켰다는 공포와 동시에 믿을 수 있는 동맹자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교차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속이실 필요 없어요. 저도 지금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과장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는 내부 협력자가 필요했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요. 지난 2년간 퇴사한 여성 직원들의 기록과 퇴사 사유, 실제 평가 점수와 공식 평가 사이의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죠. 두 사람은 남은 점심시간 동안 정보 교환 방법과 안전한 소통 채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런데 왜 제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박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동생이 작년에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능력 있는 개발자였죠. 하지만 강 부장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결국 퇴사했어요. 지금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죠. 유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였습니다.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읍시다. 오후 유진은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네오마인드 AI 알고리즘의 창시자로서 그녀는 시스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며 유진은 자신만의 AI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강 부장과 그의 측근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와 파일 기록을 추적할 수 있었죠. 물론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미래 씨, 이렇게 늦게까지 뭐해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팀의 최 과장이었죠. 아, 제가 맡은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려고요. 최 과장이 그녀의 화면을 흘깃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정적이네요. 그런데 강 부장님이 신입한테 그런 권한을 줬나요?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제 권한으로는 실제 적용은 못하고 로컬에서만 테스트 중이에요. 그렇군요. 조심하세요. 강 부장님이 자기 허락 없는 일은 싫어하시니까. 최 과장이 떠난 후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위험 감수는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의 추적 프로그램이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강 부장이 회사의 기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경쟁사에게요. 그녀는 즉시 이 내용을 암호화하여 박 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회는 일주일 후 찾아왔습니다. 회사 연수가 있던 날이었죠. 전 직원이 근교 리조트에 모여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보통 술자리로 마무리되는 법이죠. 미래 씨 여기 앉아요. 오늘 팀장님 옆자리예요. 유진은 겉으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람들은 종종 비밀을 털어놓으니까요. 그녀는 위장 전술의 일환으로 알코올을 정수에 채워 술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김미래, 자네는 어떤 대학 나왔나? 취기가 오른 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지방사립대학입니다. 하, 역시 코딩 스타일 보니 그럴 것 같더라고. 서울대 출신들은 확실히 다르지. 강 부장의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그의 발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성 개발자들에 대한 비하, 학벌에 따른 차별적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는 남자 개발자들에게만 맡기는 거야. 유진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발언을 녹음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그녀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동 중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강 부장은 완전히 취해 비밀까지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그 유명한 네오마인드? 그거 내가 핵심 아이디어를 냈다고. 서유진이 뭔 공로가 있다고 온통 찬사를 받는지 모르겠어. 여자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하하. 유진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안경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진실을 밝힐 때가 곧 올 거야. 연수에서 돌아온 후 사무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강 부장의 시선이 유진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죠. 그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김미래 씨, 내 방으로 잠깐 와볼래요?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 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랭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강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앉아요. 유진은 강 부장 앞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부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미래 씨, 당신 이력서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인사팀에서 신입사원들 배경 조사를 했거든요. 유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가짜 신분이 탄로났다는 건가요? 제 이력서에 무슨 문제라도?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다녔다는 회사에 연락했더니 기록이 좀 모호하더군요. 유진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뒀죠. 아, 제가 다녔던 회사가 작년에 인수합병이 있었어요. 혹시 그래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강 부장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인사팀에서 추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일해요. 사무실을 나오는 유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위험했죠. 그녀는 박 과장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 부장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최종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유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빠르게 가짜 화면을 띄워놓고 동시에 역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역시 강 부장의 IP에서 접속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강 부장님.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함정을 설치했죠. 강 부장이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가짜 파일들. 그 안에는 정교하게 조작된 개인 일기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김미래라는 평범한 개발자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내용들이었죠. 동시에 유진은 강 부장의 불법 해킹 시도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생긴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 부장이 유진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왔죠. 김미래, 내 방으로 당장 와.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유진은 침착하게 강 부장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이미 녹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강 부장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유진은 놀란 척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 어제 당신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 일반 신입이 할 수 없는 고급 코딩 기술이 보이더군. 누가 보냈어? 스파이야? 강 부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강 부장님, 저는 그저 열심히 공부한 개발자일 뿐입니다. 제 능력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능력? 하? 지방대 출신 여자가 그 정도 실력이 있을 리 없어. 강 부장의 차별적 발언이 계속되자 유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죠. 강 부장님,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신가요? 유진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컬러 렌즈를 빼냈죠. 강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네, 서유진입니다. 네오마인드의 창시자고
서진우 회장의 딸이죠. 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물러섰죠. 이게 무슨, 왜?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법 행위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보았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죠. 이 망할 꼬마가 내가 뭘 안다고. 그가 서류 뭉치를 유진을 향해 던졌습니다. 유진은 간신히 피했지만 강 부장은 이미 그녀에게 달려들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그는 유진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이 모든 걸 망쳐놓을 순 없어. 유진은 고통의 얼굴을 찌푸렸지만 두려움 없이 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강하게 열렸습니다. 박 과장과 보안팀이 들어왔죠. 강태훈 부장님, 지금 당장 서유진 이사님에게서 손을 떼세요. 사무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CCTV가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죠. 강 부장은 천천히 유진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마지막 협박을 뒤로하고 보안팀이 강 부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입니다. 유진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8층,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강 부장의 비리와 차별행위, 불법 데이터 유출, 그리고 네오마인드가 어떻게 직원 감시와 차별에 오용되었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CEO 집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진우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여기 있었던 거야? 해외 출장 중인 줄 알았는데.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보여드릴 것도요. 유진은 태블릿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죠. 서 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냐? 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서 회장의 한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전화기를 들어 경영진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유진아, 내가 이런 식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 아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니?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책임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이런 식으로 오용되고 있었으니까요. 서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용서할 수 없군.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네오텍 본사 대강당은 전에 없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직원이 긴급 소집된 것이죠. 자리마다 앉은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래? 강 부장이 갑자기 사라졌다던데.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겠지? 십시정각 무대 위로 익숙한 모습의 서진우 회장이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죠.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일순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성이 무대에 올랐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 개발팀의 신입사원 김미래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미래 씨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네오마인드의 창시자이자 제 딸이죠. 강당이 순식간에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죠. 마이크를 건네받은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김미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 회사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차별과 불법 행위들을 목격했죠. 대형 스크린의 증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부장의 차별적 발언들, 여성 개발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네오마인드 기술이 직원 감시에 오용된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제가 이런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회사, 그리고 제가 개발한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직원들이 많아졌죠. 특히 평소 방관자였던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유진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오늘부로 강태훈 부장과 그의 공모자들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서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딸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는 회사 내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서 회장의 사임 발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CEO로 서유진을 임명합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네오텍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이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죠. 다시 마이크를 잡은 유진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오늘부로 불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폐지합니다. 모든 직원은 성별, 학력, 나이와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받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로 젊은 직원들과 여성 직원들이었죠. 둘째, 네오마인드 기술의 사용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더 이상 감시 도구가 아닌 정말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발팀에서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이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껴왔기 때문이었죠. 셋째, AI 윤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기술이 항상 인간 존중의 가치 아래 사용되도록 감독할 것입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공포와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네오텍은 열린 문화를 실천합니다. 누구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청소 노동자들과 보안 요원들도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도 이제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연설이 끝난 후 유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를 김미래로 알았던 개발팀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김 과장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잊으세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새로운 CEO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지연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죠. 고마워요, 지연 씨.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건 유진 씨의 용기 덕분이죠. 이제 우리 회사가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약속드립니다. 달라질 거예요. 6개월 후, 네오텍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구조, 유연근무제,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었죠. 사내 카페테리아에서는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며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신제품 런칭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개발팀의 젊은 여성 리더가 유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강 부장 시절에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던 인재였죠. 훌륭해요, 민지 팀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이끌어 주셨어요. 사내 분위기뿐만 아니라 네오텍의 제품 철학도 변화했습니다. 네오마인드 AI 시스템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권한을 최우선으로 하는 솔루션으로 재탄생했죠.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년 후, 네오텍은 가장 혁신적이고 일하기 좋은 기술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무실 로비에 걸린 큰 상패 앞에서 유진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딸아. 아버지 서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고문으로서 가끔 회사를 방문했죠.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아니다. 이건 내 용기와 결단력이 만든 결과야. 내가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지.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직원들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았죠. 이제 네오텍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유진은 회사의 새 슬로건을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기술은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죠. 그날 저녁 전 직원 모임에서 유진은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변화가 가능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같은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죠.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우리의 혁신이 이 건물 밖으로, 산업 전체로, 그리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유진의 눈에 촉촉한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긴 미래로 위장했던 그 힘든 시간들, 위험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모든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차별이 아닌 존중과 열정으로 빛나는 얼굴들이었죠. 그녀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수백 명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텍은 기술의 힘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시작할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죠.